구인 사이트죠. 사람인도 쓰고 뭐 잡코리아도 쓰고 혼장마을도 쓰고 뭐 알바몬도 쓰고 강사 카페 뭐 이런 데도 쓰고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느냐? 자, 이 질문이 뭐였냐면 선생님들 고용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인 광고를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이 현재까지 좋은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라고 물어보셨어요. 제가 말씀드렸던 게 조건을 되게 다양하게 올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결론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. 다른 분들도 구인 광고를 할 때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요거를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해볼게요. 이 개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A-B 테스트예요. 그냥 똑같은 건데 조금 바꿔가지고 A가 좋아, B가 좋아 이렇게 이제 보통 체크하는 마케팅 방법이고 이런 것들을 뭐 그로스 해킹이라고 하는 마케팅 용어로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구인 광고를 할 때 기법을 좀 나눠본 거죠. A와 B로 어떻게 나눴냐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. 이걸 갖다가 A, B 분할을 한 건데 올리는 곳을 분할했어요. 구인 사이트죠. 쉽게 말하면 저희는 사람인도 쓰고 뭐 잡코리아도 쓰고 혼장마을도 쓰고 뭐 알바몬도 쓰고 강사 카페 뭐 이런 데도 쓰고 일단 올릴 수 있는 데들은 다 올려보는 거예요. 이렇게 여러 곳에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을 좀 바꿨어요. 예를 들면 근무 시간으로 그 조건을 바꾼 게 뭐냐면 일단 전임 강사를 구한다고 얘기했는데 전임이 안 구해질 경우는 전임 자리를 둘로 쪼갠다고 생각하고 파트 2명을 갖다가 구한다고 올려보기도 했어요. 이게 두 개 다 올려본 거죠. 전임으로 들어오면 전임을 구하면 되는데 전임으로 안 들어오면 파트 2명 구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근무 시간을 쪼개서 했던 경우도 있고요. 선발 대상, 선발 자격을 좀 다르게 올린다고 얘기했죠. 자격. 이거는 뭐냐면 신입하고 경력하고 관리직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나눠서 올려봤어요. 그러니까 이제 전임 강사를 구하는 건 맞는데 신입으로 구한다고도 올려보고 경력직으로도 강사를 구해서 올려본 거예요.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이렇게 따로따로 올리니까 학원이 신입도 뽑고 경력도 뽑고 뭔가 좀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약간 좀 대형 느낌이 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신입하고 경력하고 조건을 비교해 보거든요. 그럼 본인들이 다 뭐라고 생각할까요? 경력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고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신입처럼 생각을 하죠. 왜냐하면 경력이 있어도 별로 이렇게 유념할 만한 경력이 없으면. 근데 이렇게 신입 경력을 하기도 하고 혹은 팀장급 뭐 관리직 이렇게 선발해서 뭐 해보기도 했어요. 이렇게 오게 되면 어쨌든 면접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선생님은 경력으로 지원하셨지만 뭐 우리 학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경력으로 하기엔 좀 애매해서 그러면 신입과 경력 사이에 연봉을 제시하고 이렇게 협상을 다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쨌든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협상을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격 조건을 분리해서 올려도 봤고요. 급여 조건을 다르게도 올려봤는데 요즘 세대가 복지나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기본급 땡땡 뭐 200만 원, 뭐 예를 들면 이렇게도 올려보고 연봉 2,400만 원 이렇게도 올려보고 기본급 180 플러스 식대 10 플러스 차량 유지비 10 뭐 이렇게 어쨌든 총액은 똑같잖아요. 총액은 똑같은데 좀 이제 다르게 올려봤어요. 다르게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봤냐면 제가 올리는 사이트들마다 들어가면 다른 그 직종들이 올리는 기본적인 그 조건들이 있잖아요. 걔네 보면서 걔네랑 비슷하게도 올려보고 걔네보다 조금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좀 다르게도 올려보고 이렇게도 올려봤고 그냥 그런 얘기를 쓰기도 했어요. 우리가 몇 년도부터 어떻게 된 거고 선생님이 몇 명이 있는 정도 어느 정도 규모이면 뭐 어떤 사람을 뽑는다 뭐 이런 식의 인재상이나 약간 이런 것들 좀 구구절절히 써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떤 게 효과가 있었느냐? 결론은 그때그때 달라요. 급여가 많으면 당연히 이력서가 많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때그때 다르다는 게 뭐냐면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되는데 어떤 사이트는 해당 지역에서 잘 터지는데 어떤 사이트는 해당 지역에서 안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. 저희 지역은 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다른 데는 훈장말이 더 잘 들어온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조건들이 다르더라고요. 지원하는 강사 연령대에 따라서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조건이 들어간 걸 좋아하는 연령대의 강사들, 이제 20대 중후반 강사들은 이런 것들이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약간 비전이나 약간 이런 거에 더 꽂히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좀 달랐던 것 같아서 뭐가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게 지역마다 다를 거여서 어쨌든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고 좀 변화를 두고 강사를 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핵심은 뭐냐면 요즘 세대들이 그거 같아요. 그들도 우리를 면접을 본다고 제가 그 채용 광고나 공고에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이런 거를 그들도 은연중에 보긴 보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은 저희 학원 블로그도 들어가서 볼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볼 거고
보다 보니까 강사 구합니다. 월급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것보다는 조금 이제 사람 냄새 나게 정말 내가 선생님을 제대로 모시고 싶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좀 설명도 좀 해주시고 조건도 좀 다양하게 풀어주시고 뭐랄까 구한다라기보다는 모십니다라는 느낌이 날 수 있게끔 뭔가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공을 들였다라는 티가 났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확실히 더 옵니다. 이력서가 더 들어와요. 이게 참 뭐 그래요. 요새는 사람을 뽑을 때에도 삼고초려 하듯이 모셔온다 생각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협의 후 결정 이런 거보다는 애시당초 조건을 좀 명확하게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좀 더 오는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미심쩍거나 그런 게 있으면 애시당초 접근을 잘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오픈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이 오픈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해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. 정도는 여기까지.